안녕하십니까, 양수장입니다. 집념의 대역전승 이후 광주로 가서 이제는 선두 기아와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금 선발 투수들이 빠지고 팀이 위기에 빠졌습니다만 사실 삼성전 수입을 당한 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위닝 시리즈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일요일 경기에서 우리가 크게 뒤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기아와 멋지게 싸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3일 내내 선발 매치업은 조금 밀립니다만 그래도 대체 선발이 들어가지 않고 고정 선발이 화수목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엔스와 켈리, 엔스는 조금 안정감이 있지만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연전도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또 타선이 어느 정도 터져준다면 광주 징크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경기 지나면은 임창규 선수도 또 복귀를 하니까 주말에 또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중 3연전 기아와의 전반기 최대 빅매치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저는 전반기 이번 광주 원정 3연전도 중요하지만 물론 다음 주 경기도 중요하고 전반기 마지막 고척에서 키움과의 경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레이스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고 이제는 시즌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조금씩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 복귀 자원들이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순위를 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 기아와의 3연전 중요한 게 선발 매치업이 재밌습니다. 손주영과 양현종, 켈리와 네일, 엔스와 알드레드 선수인데요. 셋이 보면은 비슷합니다. 왼손 투수 간의 맞대결이고요. 또 오른손 외국인 투수, 또 왼손 외국인 투수 이렇게 유형이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와의 상대 전적 우리가 광주에서 4월에 완전히 전력이 조금 어려울 때 그리고 선수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수입회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잠실에서 2승 1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승 4패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3연전에서는 잠실 홈에서 위닝 시리즈를 한 기억이 있다. 요걸 가지고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유형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부터 보면은 손주영과 양현종입니다. 사실 손주영 선수가 양현종 선수보다 평균 자책점은 조금 낮은데요. 다만 양현종 선수는 역시 여전히 국내 최고의 왼손 투수고 또 올해는 류현진, 김광현과 비교했을 때 양현종 선수의 어떤 피칭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또 ABS를 활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닝 소화력도 당연히 손주영 선수보다 좀 우수하고 손주영 선수가 좀 지향해야 할 피칭을 양현종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현종 선수는 옛날에 유강남 선수 있을 때 그래도 유강남 선수 타석에 있으면 좀 기대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힌 느낌도 아니지만 시원하게 또 공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양현종 선수를 엄청 공략을 했다가 우천 취소가 돼서 취소된 그 경기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다시 양현종을 만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때 문보경 선수가 홈런 2개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양현종 선수를 좀 공략을 할 때는 2022년 개막전에서도 이 선수를 공략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적극적인 컨택으로 양현종 선수를 좀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투구수가 많든 적든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은 한 6이닝, 7이닝 그냥 가거든요. 투구수 늘릴 생각 하지 말고 워낙 또 컨트롤이 좋은 선수잖아요. 양현종 선수 상대로 공이 눈이 보이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손주영 선수 기아전에 광주 원정에서 특히 괜찮았습니다. 잠실에서는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아 같은 상대를 만나면은 본인도 알죠. 이제는 손주영 선수가 또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세 번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상황이지만 그때 기아를 만났을 때 손주영 선수보다는 지금의 손주영 선수가
커브볼도 굉장히 구종 가치가 좀 높아졌고 또 포크볼이나 슬라이더 쓰는 부분, 컨트롤 전체적으로 구위 다 그때보다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매치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켈리 선수와 제임스 네일이 맞붙는데요. 켈리 선수가 지난 완투패 사실은 구위면에서 홈런 맞은 게 조금 아쉬웠죠. 사실 켈리는 이럴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게 템포를 조금 천천히 해가면서 볼 카운트를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상대를 하는 게 뭐 한두 명 내보내더라도 이 선수가 구속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장타만 조심하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또 땅볼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홈런 안 맞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홈런 안 맞도록 투구수를 좀 늘어나서 8이닝 6실점보다는 6이닝 3실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좀 영리하게 스트라이크 존 전체적으로 넓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제임스 네일 선수는 최근에 피칭 내용이 안 좋습니다. 보면은 초반에는 역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또 스위퍼를 바탕으로 좋은 피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선수도 선발 경험이 사실상 올해가 한국 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투구수가 늘어나면은 조금 구위라든지 컨트롤이 흔들리면서 좀 실점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를 상대할 때보다는 내일 선수는 조금 투구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이 오면 커트도 좀 해보고 또 고를 수 있을 때는 좀 골라보고 이렇게 좀 내일 선수 상대할 때는 양현종 선수랑 다른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홍창기, 문성주, 테이블 세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외국인 왼손 투수인데 엔스와 알드레드입니다. 저는 이 매치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엔스가 현재 다승 1위고 승리 요정이긴 합니다만 알드레드 선수가 굉장히 벤자민 선수만큼이나 왼손 타자에 강하고 또 LG 트윈스는 왼손 타자가 많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도 LG전 어떻게 던지는지 보면은 알드레드가 KBO 무대에 적응하는지 아니면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만큼 좀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은 구속은 뭐 140대 초중반 이 정도 나오지만 워낙 이제 왼손 타자를 상대로 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공이라든지 또 변화구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드레드 선수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오른손 타자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왼손 타자들이 이 선수의 공을 꼭 쳐서 출루하는 게 아니라 뭐 볼넷을 골라 나갈 수도 있고 상대 실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오스틴이나 박동원, 구본혁 이렇게 오른손 타자에게 찬스가 이어진다면 혹은 뭐 김범석 선수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알드레드에게 점수를 좀 뽑아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현종, 네일, 알드레드 기아가 외국인 투수 2명과 양현종 선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발 매치업에서 결코 우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자들이 점수를 뽑아주면서 선발 투수들이 좀 점수를 줘도 밀리지 않게끔만 해준다면 좋은 승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트윈스 6연패 중입니다. 광주원정 마지막 승리가 아까 말씀드린 문보경 선수 멀티 홈런 친 그 경기였죠. 김윤식 선수가 또 선발승을 거뒀었고 그러나 지금 김윤식은 없고요. 대신 손주영 선수가 나오는데 이번 시즌 광주 원정에서 시리즈 수입을 당했지만 사실 선발 투수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손주영 선수 5이닝 무실점, 디트리겐스 선수 6이닝 1자책의 퀄리티 스타트를 했는데 불펜이 조금 안 좋았고 또 아쉬운 타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시즌 초에 광주 원정을 했을 때랑은 지금은 전혀 다른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 뽑아주고 또 선발 투수들 잘 버텨주고 필승조 제대로 가동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만 흐름을 가져오면 계속 또 승리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광주 원정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선에서 지난 3연전에 가장 잘 친 선수는 오스틴과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사실 지난 3연전에서 못 친 선수들은 문성주와 박동원이었는데 지금 타격감을 고려할 때 박동원 선수나 문성주 선수나 4월에는 조금 주춤해서 그렇지 지금 이 두 선수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지난 원정에서 못 친 만큼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필요한 점수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틴과 문보경은 계속 강한 대로 가고 또 지난번에 못했던 타자들이 좀 점수를 뽑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아가 상당히 강한 이유는 역시 막강한 타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적인 야구를 하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죠.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책입니다.
현재 기아가 10개 구단 중 팀 최다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의 실책이 많은 가운데 김선빈 선수가 지금 못 나오잖아요. 대신에 2루에 들어가는 서건창, 이 선수는 실책이 적은데 기록만 실책이 적은 거지 사실 좌우의 수비 범위가 좁기 때문에 1, 2루간 그리고 또 센터 쪽 요쪽으로 가면은 이 서건창이 커버할 수 없는 범위로 가서 결코 실책이 적다고 수비를 잘한다? 이거는 또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서건창 선수의 수비는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1, 2루간 또 2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빠져나가는 강한 타구를 많이 만든다면은 실책도 나올 수도 있고요.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자가 1루에 있는 상황에서 1, 2루간 잘 열어주면은 또 1, 3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또 좋은 타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플레이 타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 내야 수비수들은 수비 위치 설정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김혜경 수비 코치가 수비를 옮기면은 없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게 라인 막아줄 때는 막아주고 앞으로 나와줄 때는 나와주고 뒤로 가줄 때는 가주고 요것만 해주면은 우리 선수들의 개인 수비력 문보경, 오스틴, 신민재, 구본영 이 개인 수비력은 정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행수 안 부리고 내야 수비 특히 외야 수비는 뭐 박혜민 선수가 페이퍼 보고 다 조정을 해서 알아서 수비수들이 잘 타구를 잡습니다만 내야 수비수들의 수비 위치 설정을 좀 잘 해주면 우리가 또 챔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묘한 타구들 잘 막아주면서 또 수비 쪽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차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명의 3연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첫 경기 중요합니다. 화요일날 조금 우리가 승률이 저조한데 오늘은 꼭 이겨서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소식 가지고 트윈스볼 투나잇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